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5시에는 뉴스 오후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김병욱 의원은 이제 지난주에 와보셨고 여기 스튜디오 이 공간 이름이 있습니다. 규스룸이라고요. 네. 제 공간이다 뭐 이런 뜻인데 뉴스룸의 짝퉁 버전, 짝퉁이란 말을 쓰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규스룸 좀 많이 찾아주시고요. 이곳에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영상 보셨다시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돌아온 이상민 장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이제 2시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죠.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를 기각을 했습니다. 이 장관 즉각 업무에 복귀를 했고요. 입장문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계기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한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두 분 헌재의 판단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먼저 김병욱 의원 하실까요? 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인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까? 만장일치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예. 그 한 명의 소수 의견도 없었던 것이고요. 이쯤 되면 민주당이 단순히 그냥 헌재 결정 존중하겠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예. 정말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해야 된다. 무릎 예. 꿇고 사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거의 5개월 이상, 거의 6개월 가까이 이상민 장관이 이제 직무 정지를 당했거든요. 예. 민주당의 그 일방적인 그 탄핵 조치로 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런 국민적인 참사나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두고 네. 이 정쟁화하고 또 예. 이를 통해서 그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를 증폭시켜서 예.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이득을 보려는 예. 그런 좀 나쁜 정치를 지금 민주당이 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현재 이제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킨 건데요. 예. 이런 정말 민주당의 그 당리당략만 앞세운 예. 거대 그 야당의 그 횡포 때문에 예.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큰 이게 손실입니까? 예. 행정 공백이 있었단 말이죠. 예. 최근에 이 집중호우로 인한 이런 피해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예. 그 주무부처 장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도록 만든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세게 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장관 책임이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잘한 건 아니다. 그리고 예. 책임은 있다. 그러나 탄핵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 정도의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민주당이 사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상민 장관이 직무정지 당했을 때 우리나라 시스템이 안 돌아갔습니까? 오히려 이상민 장관이 있을 때에도 그 159명이라고 하는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없었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왜 굳이 이상민 장관을 이 자리를 계속적으로 고수하고 계신지 그리고 굳이 파면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궁금할 정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뭐 정리하면 이상민 장관이 저 자리에 없어도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민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거라고 하신다면 이번에 탄핵 심판 판결이 나왔으니까 예. 이재명 이상민 장관을 굳이 두둔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좀 더 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물관리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소속이라고 하는데 물관리 자체는 지금 환노위하고 그 환경부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행안부와 환경부가 충돌하는 지점, 이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 이상민 장관의 그 권리 상태, 그 상태가 이 상태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말에 어폐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전용기 의원의 말대로라면 예.
국가의 대통령이 필요 없다. 예. 그냥 구급 공무원이 있어도 된다. 그리고 각 당에도 당대표 필요 없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필요 없이 당원들 메서도 잘 돌아간다. 그런 논리와 마찬가지고요.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도 이제 바로 밝혔습니다만 앞으로 국가의 그 재난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예. 지금 행정안전부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대규모 피해가 예. 수시로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빨리 장관직에 오늘 복귀해서 봉사활동하러 갔는데 예. 이런 그 재난의 습관 상습적인 재난에 맞춰가지고 국가의 예. 그 대응 체계를 확실히 바꿀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현재 이제 결정을 보면 별개의 의견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제 별개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부적절했다는 부분은 헌재에서도 언급이 좀 된 부분인데 이상민 장관의 발언들, 그가 이제 문제가 됐던 발언들을 다시 한번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경찰청이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는데 그 조직을 하나하나 제가 가서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 발언들 이후로 이제 탄핵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글쎄요, 이 발언들은 뭐 당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지난 11월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민주당은 시정 일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개인의 책임 추궁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핵까지 민주당 의석수를 밀어붙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전체적인 구조나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뭐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을 촉구한다기보다는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개인의 뭔가 이 책임 그리고 개인의 뭔가 문제 이런 것만 부각시키고 계속 그 추궁을 하다 보니 그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스스로 좀 자제력을 잃은 면도 있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이상민 장관 개인만의 책임으로 이 이태원 참사 모든 거를 몰아붙이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탄핵되는 것은 좀 과하다, 지나치다라고 헌재가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사회 전체 구조적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이상민 장관이라도 책임을 져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부의 문제점은 일단은 책임 회피부터 하고 있고요. 민주당 잘못이라고 일단 몰고 가는데 너무 모든 사안들을 헤쳐나갈 때 민주당 탓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시작됐을 때에도 우리는 대통령께 지속적으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있으니 파면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전혀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159명이라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냐. 누구 하나는 책임지는 사회가 있어야 그것들을 국가를 믿고 국민들이 따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책임지는 방법을 우리는 알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물어봤던 것이고요. 사실 책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민 장관이 발언했던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게 방금 봤던 10월 30일 브리핑도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고 본인의 생각대로 이야기한 측면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갔어도 이미 골든타임은 지난 시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누군가 하나는 책임져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상민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책임을 무조건 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거 하나의 측면으로 이렇게 탄핵 소추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 책임 얘기를 하셔가지고 헌재 판단 이후에 유가족들이 이제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이제 발언은 대한민국의 무정부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결정이. 그러면서 이제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유가족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김병욱 의원? 지금 당시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지자체와 경찰 관련돼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린 다음에
그 지휘 계통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과실이 있었는지를 밝혀서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할 것이고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 장관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마녀사냥식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책임을 져야 하는 계통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임지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예.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현장에서 근무했던 소방관들 예. 그리고 경찰관들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했었어요. 예. 실제로 경찰의 수사가 소방이나 경찰로 이어지고 사실 용산구나 서울시는 그닥 큰 이렇게 수사 상황이 진척이 안 되는 걸로서 봤었거든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통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용산, 서울, 행안부에 책임이 있는 인재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통제 계획만 똑바로 세웠더라도 이채원에서 159명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실 이유는 전혀 없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힘 있는 정치인들이라고 권력자라고 가만히 두고 힘 없는 현장직 근로자들만 책임을 추궁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힘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라 이런 의미가 저는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어떤 입장이 나왔어요. 고위 관계자 발로 민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였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박을 하신다면? 저렇게 나오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 대통령실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를 보면 법꾸라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예. 법을 굉장히 잘 알아요.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법을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아서 이것을 또 회피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오로지 법의 잣대로만 접근을 해서 대응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당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발언들은 저는 이 정도 나올 거라고 봤었습니다. 예. 사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무죄 받았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아이폰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아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 정말 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누군가는 책임이 있고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을 추정을 할 수 있으나 결국 법에서는 심판을 받지 않는 이런 상황.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 이 정부에 가장 크게 알려주고 싶었던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책임을 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법적으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그러나 정치적으로라도 탄핵 소추라도 해서 이 정부의 권력자들이 책임지는 방법들을 조금이라도 알려주자라는 예.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탄핵 소추가 일부 이루어진 점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김병우 의원 말씀까지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화사한 스튜디오에서 예. 자꾸 이렇게 날쌘 말을 드리기가 참 예. 좀 그런데요. 정치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100% 동감하고요. 그런 면에서 가장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당이라면 저는 민주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꾸라지라고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법꾸라지의 대표적인 사람이야말로 조국 전 장관이고 이재명 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지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과하게 이상민 장관을 탄핵을 시키면서 여야 간에 극한 이 대립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유 그 기저에 뭐가 있는지 지금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로 송사를 겪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라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가 없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극한 대결로 국회를 이렇게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거취에 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예. 본인의 무죄를 입증한 다음에 다시 정계에 돌아오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조금씩 좀 달궈지셔가지고 조금 컴다운하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 나왔는데 이상민 장관은 수해 현장으로 바로 갔다 그래요. 일단 업무 복귀는 그렇게 수해 현장 복귀로 이루어졌습니다.